특히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 꼭 챙겨 먹는 음식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미역국입니다. 몸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국을 끓일 때 이렇게 끓이면 오히려 독이 되고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역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과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미역은 미세먼지를 통해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없애는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알긴산 덕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유해 성분들의 흡수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난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해조류 속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것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식이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은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히 장내 유산균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속 환경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의 뼈를 건강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미역 100g에는 칼슘 149m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118mg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칼슘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미역은 또 대표적인 저지방 저열량 식품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 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역이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미역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절대반대 조합은 피하고 미역의 장점을 살리는 절대찬성 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반대, 절대찬성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반대 조합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감칠맛을 위해 참기름을 두른 후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시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참기름 발연점은 160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참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적합하지 않고 무침 요리 등 요리 마무리에 둘러주는 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다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기름보다 발연점이 조금 높긴 해도 고온에 가열하면 들기름도 역시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볶으셔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참기름, 들기름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반대 조합은 바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역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장 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미역을 드시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장 질환 말고도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응고제인 아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미역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미역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미역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절대 반대 조합은 바로 파입니다. 각종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역에는 의외로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과 파 조합은 피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역과 파 조합은 미역의 칼슘 흡수만을 저해하는 것이지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는 상충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것 이외에도 알긴산, 폴리페놀,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미역과 파를 같이 드시더라도 칼슘 이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절대 금지는 미역을 과잉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역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여 조금만 먹어도 요오드를 과량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작용에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오드가 체내에 많아지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성인의 요오드 1일 권장 섭취량은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417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 섭취 기준의 2.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고 있어서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신체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1일 권장량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식탁에 자주 오르는 미역국은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최소 700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이 150마이크로그램이라 이미 4배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다른 식품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미역국 2그릇까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요오드를 상한 섭취량까지 꽉 채워서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미역국 끓이실 때 한 솥 끓여서 며칠 드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입니다. 예로부터 산모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삼시세끼 챙겨 먹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이 되어 오히려 아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 따르면 엄마의 요오드 섭취보다 젖을 통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미역국을 먹는 것보다는 3에서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권장하는데요. 혹시 출산을 앞둔 딸과 며느리 혹은 주변 지인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요오드의 과잉 섭취 걱정을 덜 수 이 음식이 있는데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절대찬성 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면역력을 높이며 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암을 억제하는 레티난이라는 성분부터 베타글루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는 비타민 D가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에리다데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적극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 풍부한데요.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들깨미역국으로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보면 들깨가루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꼭 기억해 주세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절대찬성 조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들어낸 두부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중에서는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콩으로 만든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시면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인데요. 우선 미역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애용합니다.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물질로도 유명합니다. 두부가 요오드 균형 조절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다양한 점이 있다고 하니 꼭 같이 식탁에 올려보세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절대찬성 조합 세 번째는 바로 미역기입니다. 미역기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미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으로 미역 전체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합니다. 독특한 식감과 풍미가 있어 각종 반찬과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 별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기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섭취한 중금속들을 배출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후코이단은 이러한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역기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그 밖에 항염 효과가 있어 폐렴, 기관지염, 천식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기는 또 이것과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데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조합, 수분을 보충하기 좋은 식품으로 오이만 한 게 없는데요. 특히 여름철 별미로 미역과 오이가 어우러지는 오이 미역냉국 많이 드셔보셨죠? 사실 이 조합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인데요. 미역은 GI가 16, 오이는 GI가 15밖에 되지 않아서 당뇨 예방을 위해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둘 조합을 드시게 되면 열량이 낮고 수분 보충하기에 좋아 여름철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데요. 또 이 미역 냉국에 들어가는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 속의 유해균들을 줄여주면서 장염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 속에는 다양한 유기산이 있어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친 분들에게 더욱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미역 제대로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